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마무리 발언할 때도 보니까 이 조미 정상회담이라는 말 쓰면서 이 글쎄요, 뭐 북한 쪽을 뭐 예우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이 조선 조미 정상회담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북한과 회담을 많이 했습니다만 북한을 뭐 조선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미라고 표현을 한 것이 정확한 워딩이라면 물론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 입장을 존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표현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방명록의 그 내용을 쓸 때 북한의 국호를 공식적으로 거기다 썼는데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우리 쪽에 와서 쓸 때 대한민국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상호 체제 인정 존중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퀘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과 의지를 그런 표현으로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마 우리 내부에서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네. 우리 그 국민들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는 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요. 국제사회는 풍계리 핵실험에 대해서 물음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3, 4번 갱도는 사실상 뭐 아닌 거 아니냐, 입구만 터뜨린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핵실험에 대한 진정성을 두고 굉장히 결단 있는 평가를 했다고 노피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종전선언까지 함께 오늘 발언에 나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문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와 똑같이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이 대통령의 헌법 66조 2항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토를 보존하고 이제 우리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임무에 진짜 지적하고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과거에 이제 조금 젊었을 때에 이제 가졌던 그런 사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일부의 우려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그 남북 간의 이런 그 회담이나 이런 것도 조금 늦더라도 그래서 국회가 설명한다든지 네. 또 시간을 좀 가진다든지 또 국민하고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제 좀 소통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늦지만 이 국민 전체의 어떤 그 일체감을 통해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 사실은 냉정하게 기술적으로 보면 핵시험장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미 사용 하지 못한 것을 뭐 파기했을 수도 있고 또 사실 뭐 입구만 걷어내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미북 회담을 통해서 하나의 조건을 내걸어서 우리도 나중에 핵시험장도 파괴할게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미국 걸 뭐 얻은 다음에 하는 이걸로는 할 수 있는데 네. 그 전에 아무 조건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시험장 자체를 이제 파괴시킨 거는 큰 건 아니다. 그리고 그 4월 20일 날 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분명히 북부 핵시험장은 사명이 끝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6번 핵실험으로서 이제 핵의 성능은 다 입증이 됐고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것만 남는 거 아닌가. 자, 그럼 종전선언이 죄송합니다. 제일 문제인데요. 네. 이 사실 종전선언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사실은 이제 평화라는 것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종전선언을 하면 뭐 나중에 이제 뭐 이 정치적인 어떤 평화협정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고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유엔군 사령부에 이제 주둔 명분이라든지 또 이제 주한미군을 주둔 명분도 약해지고 오히려 좀 성급한 선언은 평화를 보장해 온 이전 장치들을 약화시킬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선언 자체에만 그 어떤 이 환영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조금 위험성과 부작용도 좀 같이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뭐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정도만 그 조금 정리를 하고요.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의 발전과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뭐 다들 아시는 일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조금만 부분들에서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봉 의원님, 우리 대통령은 또 역시 중재를 계속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요청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할 것 같으신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트럼프 행정부가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한국을 통할 때 더 미국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도움이 되겠나, 여기는 회의론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CBID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서울신문 기자가 질문해서 그것이 확인됐나 했을 때도 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셨고, 로드맵은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청와대 관계자분 말씀은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이고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보장하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거든요. 로드맵은 실무진이 북미 간에 협의할 문제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와대 관계자분은 정상회담이 일어날 것이고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장담성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뭔가 좀 희망적인 사고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제가 과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국의 지위에서 한반도 비핵화,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정말 내려놓겠다, 사찰도 받고 그 다음에 신속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냐 했을 때,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그냥 갔다 왔겠냐. 또 하나는 그런 확인이 없었으면은 미국 정부가 6월 12일 미국 정상회담에 동의를 했겠냐. 이렇게 자꾸 순환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측에 우리가 의미하는 비핵화가 뭔지를 세세하게 분명하게 전달했다. 오해 여지가 없다. 그러나 준비를 하는데 실무진도 싱가포르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이번 대통령 메시지도 그렇습니다만은 확인을 해 주었냐? 미국 입장에서는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썼습니다. 결국엔 김정은 위원장한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다, 다이얼로그라는 얘기를 해서 미국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했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하여간 뭔가 언질이 갔는데 네.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정의용 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직접 대화를 했던지. 네. 근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회담 취소 혹은 연기 통보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면은 직접 전화나 편지를 하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은 어제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이 주장하는 형식의 비핵화를 한다는 보장을 한국 정부가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굳이 한국 정부를 통해서 북한과 대화 협상을 할 이유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통할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윤정호 앵커도 많이 놀라셨죠.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정상회담이 정말 벼락같이 새벽같이 찾아왔거든요. 자, 윤정호 앵커, 자, 이 전문가들께서는 이 갑자기 찾아온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물어주시죠. 네. 네. 자, 이제 4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5차 회담 가능성 어떻게 짧게. 보십니까? 예, 5차 회담 9월 달에 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죠. 아마 그런데 그 전에 이런 형식의 회담이 또 있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제가 봉 의원님 말씀에 조금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이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 일행이 이제 싱가포르 가고 북한 실무자들이 와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전과 북한이 다른 입장을, 변화의 입장을 분명히 보인다면 아마 어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의 그 효과를 미국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어렵겠죠. 박 교수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 한 가지를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먼저 해결한 다음에 실무진에서 실현한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사례로. 지금 한 경험을 보면 사실은 그건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간에도 그렇고 우리 간에도 그렇고 대통령 만나서 참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 결국은 전통적이고 답답하지만 실무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충돌되는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정도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실무 차원에서 상당 준비가 선행된 정상회담이 좀 돼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이제 전략이 선행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전략,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 그럼 그 전략 하에서 정상회담이 필요하냐 또는 그 정상회담이 어떤 방식,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 게 좋을 것이냐.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전략이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점에서 사실 북한은 오랫동안 대남 전략 또 뭐 이 핵 보유 전략 이런 걸 다 갖고 왔는데 미국하고 우리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의 장점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청와대 중심으로 해서 또 통일부 외교 전부 다 많은 전문가들 모여서 집단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또 미국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집단지성이 이제 북한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않을까. 희망을 주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